안녕하세요. 히든스탁의 김태윤입니다. 오늘 양시장 동반 상승하면서 마감했습니다. 마감 지수 현황 살펴볼까요? 먼저 코스피 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0.77포인트, 0.04% 상승한 2068.17에 거래를 마쳤고요. 코스닥 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0.83% 오른 646.80에 장을 마감했습니다. 간밤에 미국 뉴욕 증시는 미국과 중국의 추가 협상에 대한 불확실성이 대두되면서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전날의 상승세와는 다소 대조적인 모습이었는데요. 이 블룸버그 통신과 CNBC 등과 같은 미국 언론에 따르면 중국이 1단계 무역 협정에 최종 합의하기 위해서 추가적인 협상을 원한다고 했는데요. 이에 대해서 블룸버그 통신은 중국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맺은 무역 협상에 찬물을 끼얹으면서 무역 전쟁이 끝난다라는 낙관이 사라졌고, 또 CNBC에 따르면 워싱턴 DC 혹은 베이징 중에서 어느 곳에서 열릴지는 아직까지는 명확하지는 않지만 이달 안에는 협상이 열릴 수 있다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자, 이러한 영향으로 오늘 아시아 주요 증시들 일제히 혼조세를 보여주면서 마감을 했는데요. 특히 우리 시장에서 코스피는 오르락 내리락 좀처럼 갈피를 잡지 못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떤 종목을 어떤 전략을 가지고 공략해야지 행복한 수익률을 맛볼 수 있을까요? 오늘도 저희 히든스탁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자, 히든스탁 오늘도 문을 활짝 열어놓고 여러분들의 참여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자 참여 코너 준비되어 있죠? 문자번호 1899-2163번으로 전문가 이름과 종목명 함께 보내주시면 푸짐한 상품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VIP 체험권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희 히든스탁 전문가분들과 더욱더 긴밀한 소통을 할 수 있는 아주 절호의 기회니까요. 오늘 놓치지 마시고 꼭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함께 해주실 두 분의 전문가 소개해드릴게요. 마르스 전문가님 그리고 고박사 전문가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좀 오랜만에 뵙는 것 같아가지고 네, 오늘 왜 이렇게 살이 또 많이 빠지시고. 그런가요? 네. 잘생기셨나요? 네, 더 잘생기셨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오늘 오랜만에 오셨으니까 더 잘해주시겠죠? 아, 그럼요. 좋은 정보 들고 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기대 많이 해볼게요. 자, 그럼 오늘장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입니다. 마르스 전문가님 오늘 코스피요. 개인이 볼까요? 개인이 좀 사고 외국인 팔고 기관은 그래도 샀습니다. 연계금이 좀 받쳐주면서 코스피 아주 조금 올라가는 모습이었거든요. 삼성전자가 5만 원 쪽에서 또 안착하는 모습을 또 보여줘가지고 좀 괜찮나 싶었는데 결국은 강보합에서 마감을 했어요. 어떻게 보세요? 네, 지금 시장은 제가 항상 얘기하는 일념 통합입니다. 실질적으로 아시겠지만 뭐 정신을 집중한 바위도 뚫는다라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무슨 뜻이냐 한다면은 지금 시장 자체가 워낙에 등락이 심합니다. 많은 분들이 어떤 이슈, 저런 이슈 고민들이 많은 것 같아요. 뭐 이번에 아시겠지만 법무부 장관님의 사퇴 이슈도 있었고요. 거기에 따라서 시장의 등락, 종목의 등락도 있었고요. 실질적으로 이번에 미국에서 터키에 대한 무역 관세 제재라든가 실질적인 뭘 중단하겠다 하면서 계속 악재도 놔주고 있고, 그리고 어느 정도 미중 무역 합의가 좀 진행되나 싶었는데 또 이게 좀 애매하다. 이게 뭔가 합의가 아닌 듯 뭔가 합의를 했다. 너무 적었다. 좀 이거 화끈한 게 보여줘서 화끈한 게 없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상황 자체가 너무 좋게 흘러가길 바랬으나 좋게 흘러가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수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일념 통합, 정신 집중하셔야 돼요. 뭔 소리냐? 지금 중심이 뭔지 알아야 된다 말씀드렸거든요. 지금 중심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뭐라 했어요? 시장은 저점이 쌍바닥을 찍고 반등이 나오는 시장이라 말씀드렸고요. 지금 어떠한 악재가 있든 호재가 있든 어쨌든 시장은 반등이 나와야 되는 시장이에요. 2020년 4월 총선 안 바뀝니다. 2020년 트럼프 대선 안 바뀐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 어떻게든 버텨야 되고요. 시장 어떻게든 올려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제약바이오 반등 만들어주고 있는 거고, 악재로 진행될 수 있는 걸 모두 호재로서 소화하려고 만드는 거고, 이번에 11월에 실제 북미 정상회담도 할 수 있지 않나 이슈까지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는 지금 어떤 악재가 나와도 흔들리지 말고 이제부터 쌍방을 딛고 지수가 반등 나올 수 있겠구나. 거기에 따라서 정부 정책 수혜주, 실제 총선과 트럼프 대선을 위한 정부 정책 수혜주만이 단기 급등이나 상승이 나올 수 있다고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쓸데없는 종목들 관심 갖지 마시고요. 바로 정부 정책 수혜주에 우리는 집중하셔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코스닥 한번 살펴볼게요. 고박사 전문가님, 코스닥은요. 그래도 굉장히 좋은 흐름 보여줬거든요.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양끌이 오고 있고요. 제약 바이오 섹터 그리고 IT 섹터들이 조금 더 강한 모습 보여주면서 코스피는 조금 지지부진했지만 그래도 코스닥은 탄력적인 상승세를 보여줬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사실은 지금 시장 봤을 때 굉장히 좀 아이러니한 상황이 연출이 되고 네.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지수 자체는 굉장히 크게 지금 반등이 나와주고 있고 연일 상승이 좀 나와주고 있는데 이 지수를 견인하는 그 종목들 대형 섹터
대형 그 제약바이오 업종의 상승이 나와주면서 지수가 견인당하고 있기 때문에 지수가 상승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이 대형 제약주를 좀 제외하고 나서는 굉장히 올라가는 그 종목들이 굉장히 좀 지지부진하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최근에 뭐 오늘뿐만 아니라 그 상승이 나와주고 있는 뭐 상한가에 도달하고 있는 종목들 보시게 되면 한 1년 넘게 아예 거래 자체가 없었던, 그러니까 시장에서 완전히 소외되었던 최바닥주만 올라가고 있는 그러한 지금 모습입니다. 최근에 올라갔던 뭐 신라젠이라든지 이런 종목들도 다시 한번 최바닥까지 종목이 빠진 다음에 바닥 구간에서부터 다시 올라가고 있거든요. 오늘 상한가를 기록했던 뭐 SM라이프 디자인, 뭐 SPLC 같은 경우도 거래량이 거의 없었습니다. 뭐 어제 일주일, 뭐 한 달 전에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고 있던 종목들, 그러한 종목들만 지금 바닥에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일전에 물려있던 사람들이 지금 뭐 수익을 좀 보시거나 아니면 손실폭이 좀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시장에서는 두 가지를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만약에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 상대적으로 거래량이 없고 시장에서 좀 소외를 받았고 꽤 오랫동안 시장에서 좀 소외를 받았던 종목이라면 조금 더 홀딩을 해보셔도 되는 전략. 그리고 만약 신규 매수를 통한 좀 접근을 하실 것 같으면 시장에서 조금 소외된 종목들, 바닥에서 그 소외된 종목들을 좀 공략을 하시는 게 아마 좀 빠르게 수익을 좀 볼 수 있는 종목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슈가 있는 종목들, 바닥에서부터 슬금슬금 움직이고 있는 종목들을 미리 사신다면 굉장히 좋은 수익을 볼 수 있을 거다. 오늘 또 그런 종목 준비를 했고요. 그런 종목들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지금 좀 몇 종목을 좀 보유를 하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일전에는 아예 소외되었던 종목들, 하지만 앞으로 지금 시장이 그런 종목들 올라가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을 좀 보유를 하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기대 많이 해볼게요. 이렇게 오늘장 마감 상황 짚어봤습니다. 네, 이번에는 전문가 눈에 띈 특징주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마르스 전문가님께서 더 미동 가지고 오셨습니다. 자, 오늘 흐름 한번 살펴볼까요? 오늘 그렇게 미동 없이 움직이다가 갑자기 2시 반 기점으로 해서 쭉쭉 올라가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장중한테는 2,780원까지 쭉 올라가는 모습이었고요. 마감은 그래도 급등하면서 16.63% 급등하면서 2,560원의 종가를 형성을 했습니다. 일별 시세 봐도요, 그냥 뭐 쭉쭉쭉쭉 흘러내리는 모습도 보여주고 그렇게 큰 흐름을 보이지 않았는데 오늘 갑자기 쭉 올라갔거든요. 어떠한 좋은 소식이 들려왔나 봐요. 네, 사실상 지금 더미동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정말 흔히 보기 힘들었던 종목입니다. 너무 조용히 있다가 네. 오늘자에서 갑자기 급등이 나와서 보여줬는데 제 더미동이 급등이 나온 이유는 뭐냐 한다면 뻔합니다. 실제 아시겠지만 오늘 이슈가 나왔다는 거죠. 무슨 이슈냐? 실질적으로 이번에 우리 그 화성에 남양에서 우리 문재인 대통령님이 또 밝혔습니다. 2030 미래차에 대해서 우리는 경쟁력을 강화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실제 정부의 신산업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은 실질적으로 우리는 미래차, 실제로 친환경차, 거기에 대한 신산업이 하나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완전하게 밝혀버렸어요. 정부에서 60조 투자를 통해서 전 세계에 우리가 점유율 10%를 미래차, 친환경차로 독점을 하고 우리 지금 국내에서도 전기차와 수소차를 비율을 33%까지 늘리겠다라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실제 아시겠지만 자율주행까지도 지금 단계를 높여서 대한민국에서 2024년까지 자율주행 완전한 우리가 이제 진짜로 운전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그냥 가만히 있더라도 이제는 대리를 부를 필요가 없습니다. 대리 필요 없이 이제 자동차가 알아서 집까지 데려다주는 그러한 이 환경을 만들어내겠다라고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에 밝혔거든요.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아시겠지만 자율주행이나 수소차나 그 관련된 수혜주들이 급등이 나와주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하필 전기차는 조용히 있는데 왜 수소차가 움직일까? 네. 그리고 왜 자율주행차가 움직일까?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자율주행차라는 게 그만큼 배터리라든가 이 실질적인 힘을 많이 먹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기차로 하려면은 이 배터리가 엄청나게 들어요. 그래서 이거를 완전히 전기로 하긴 힘들고 수소를 엮어서 해야만 자율주행이 어느 정도 좀 더 안전하고 깔끔하게 돌아갈 수 있다. 그래서 수소차와 자율주행이 엮여서 움직인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뭐냐, 60조 규모면은 대한민국을 거의 뭐 2개월 정도는 먹여 살릴 수 있는 엄청난 돈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지금 자율주행 수소 전기차에다가 아예 싹 다가 몰아넣는다는 거예요. 그 엄청난 돈이기 때문에 이 더미동 급등 이 후속주로서
더 큰 급등 나올 수 있으면 종목이 충분히 있지 않을까. 오늘 그 종목 준비했으니까요. 방송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그러게요. 오늘 더 미동을 비롯해서 자동차 부품 관련된 종목들 일제히 상승세를 보여줬는데요. 가장 큰 상승세를 보여준 것이 바로 대성 엘텍입니다. 상한가를 터치하고 상한가에 안착을 하는 모습이었군요. 역시나 2시 반 기점으로 가파른 상승세를 보여주면서 문을 닫고 마감을 했습니다. 대성 엘텍 관련된 종목이잖아요. 자율주행 관련돼서 가장 큰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아무래도 오늘 이와 관련된 종목인데 바닥에 있는 거 갖고 오시려고 가지고 오신 거 맞죠? 역시 앵커님 정말 똑똑하신 것 같습니다. 아, 정말 앵커님 정말 똑똑하신 것 같고 이 대성일텍이라는 종목을 특징지로서 뭐 네. 상한가 여러 개 좀 도달을 했지만 요즘에 이러한 종목들이 간다라는 것을 좀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오늘 뭐 이슈가 나오기도 전에 사실 먼저 뭐 상한가가 좀 도달하긴 했지만 대성일텍도 마찬가지로 뭐 자율주행과 관련된 최근에 뭐 현대차 자율주행과 관련된 이슈가 있던 종목인데 다시 한번 오늘 상한가를 기록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차트를 보면서 조금 요즘의 시장의 종목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보여드리고 싶어요. 대성일텍 일단은 첫 번째로 보셔야 될 게 2017년도에는 한 2,200원대 거래가 되던 종목이었습니다. 2,200원대 거래가 되는 종목이 보시게 되면 작년 1년 그다음에 올해까지 해서 주가가 빠지는데 거래량을 한번 보시게 되면은 거래량이 거의 없이 조정이 나와주고 있다는 사실을 좀 확인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고 최저점 자리까지 다시 한번 밀렸다가 이 자리에서 다시 반등이 나와주거든요. 근데 거래량 없이 지속적으로 하락이 나왔다가 그 자리에서 이슈가 붙으면서 지금 급등이 좀 나와주고 있는 모습. 다시 뭐 이슈가 오늘 뭐 자율주행과 관련된 이슈가 좀 나와줬지만 이 대성 엘텍뿐만 아니라 오늘 뭐 상한가를 기록을 했었던 SM라이프 디자인이라는 종목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도 보시게 되면은 거래량이 지난 한 7개월, 5개월 동안 아예 거래량이 없이 그러네요. 지속적으로 빠졌다가 반등이 나와주는 모습. SPO3라는 종목 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상한가를 기록한 종목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도 보시게 되면은 어떻게 되죠? 거래량이 지난 올해 1월 달에 최대 거래량 이후에 거래량이 거의 없이 지속적으로 하락만 해주고 바닥에서 올라와주는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맨 처음에 시장 말씀을 드릴 때도 말씀을 좀 드렸지만은 요즘에 이러한 종목들이 올라간다는 거예요. 뭐 추세를 타고 올라가고 지속적으로 상승이 모멘텀을 가지고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최바닥까지 주가가 빠진 다음에 거기서 주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일전에 이 종목을 보유하고 있었던 보유자의 영역이다라고 조금 확인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을 바닥에서 끼있는 종목을 미리 선침해하는 것밖에 최근 시장에서는 수익을 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또는 급등 추격 매수를 하셔야 되는데 상한가에 도달하지 않으면 윗꼬리가 굉장히 좀 많이 달리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미리 사는 선침의 전략이 굉장히 좀 유효하다. 뭐 하루 이틀 일주일 정도 지루할 수는 있지만 미리 사는 선침의 전략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좀 이러한 종목들이 지속적으로 상승이 좀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추격 매수를 하시는 것보다 미리 선침해하는 전략으로 오늘 조금 선침해할 수 있는 종목을 좀 들고 왔습니다. 그러한 종목을 조금 공략을 하시는 게 좋겠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꼼꼼하게 진단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오늘 시장 분석과 함께요. 전문가 눈에 띈 특징주까지 짚어봤습니다. 네, 지난 히든 종목에 에이스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먼저 고박사 전문가께서 도와주실 건데요. 두 종목 가지고 오셨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DKT입니다. 매수가는 1,300원, 그리고 목표가는 11,200원으로 설정해 주셨는데 터치를 하면서 최고가 수익률 13.11%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한번 살펴볼까요? 오늘 좋은 흐름 보여주면서 오늘이 최고가를 찍었군요. 11,650원까지 쭉 찍고요. 마감은 그래도 차익 실험 매물이 또 나오면서 1.48% 그래도 빨간불을 켜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우리가 매수하고 나서요 좀 떨어졌다가 다시 한번 좀 올라가가지고 괜찮다 했는데 오늘
쭉 올라가서 우리가 또 목표가를 쭉 올라가는 모습이었어요. 삼성전자 그리고 갤럭시 폴더에 관련된 종목도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아까 계속해서 말씀하셨던 저점에서 우리가 잡아야 된다라고 하셨는데 오늘 좋은 흐름 보여줬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사실은 이 DKT를 매수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좀 지루하셨을 것 같아요. 굉장히 좀 죄송하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을 정도로 굉장히 조금 지루했던 모습인데 한 방에 좀 올라주면서 수익을 좀 볼 수 있었던 종목이 아닐까 싶습니다. 근데 이 종목도 그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그대로 지금 주가가 흘러가고 있고 시장에 지금 트렌드에 맞게끔 움직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도 보시게 되면은 지난 2018년도죠. 12월 달, 1월 달에 최고가를 찍고 지속적인 하락만 쭉 나와줬습니다. 근데 하락할 때 보시게 되면은 아까도 제가 보여드렸지만은 거래량 자체가 거의 미비한 수준으로 거래가 안 되고 있었다가 바닥에서 1차 거래량이 좀 나와주고 나서 횡보 이후에 재차 상승이 좀 나와주는 모습. 그러니까 조정을 받을 때 거래량이 아예 없다는 모습을 좀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시장이 이래요. 굉장히 조금 지지부진한 시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럼 지금 시장 같은 경우는 시장의 상승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수익을 잘 보일 수 있는 시장이냐? 그것도 좀 아닌 것 같아요. 지금도 대형 제약주가 올라가면서 시장을 좀 견인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 뭐 급등 추격 매수를 하지 않다고 하면은 매수할 종목이 사실 많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닥권에 있는 종목들 뭐 하루 이틀 만에 일주일, 이주일 만에 움직이지 않더라도 바닥에서 지금 움직이는 그러한 종목들을 선취매하시는 전략으로 좀 가셔야 될 거라는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DKT 뭐 수익 보신 분들 축하드리고 뭐 아직까지 추세가 깨지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더 홀딩을 하셔도 되지만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목표가까지는 도달을 했기 때문에 지금 뭐 분할 매도를 하신 분들이라든지 좀 잔량이 남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다시 한번 상승이 나와줬을 때 익절을 하시고 다른 종목으로 좀 교체를 하셔도 된다.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DKT로 수익 보신 분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자, 그런데요. 다음 종목은 제가 또 뭐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다날입니다. 매수일은 9월 6일로 지정해 주셨고요. 목표가 3,800원으로 설정해 주셨습니다. 오늘 흐름 보면요. 그래도 좀 올라가면서 3,380원의 종가를 형성을 했는데요. 제가 왜 뭐라고 해야 되냐. 그리고 일별 시세 보니까요. 그때가 언제예요? 10월 7일인가요? 그때 갑자기 3% 빠지면서 우리가 손절가가 3,200원인데 3,185원까지 떨어졌거든요. 그래도 그 다음날 4%대 다시 한번 회복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다날이요. 어떡하실 거예요? 너무 좋은 종목인데 네. 이 종목도 그 조정을 받을 때 거의 그 뭐 한도가 차이로 손절가를 제가 좀 네, 잡아드렸고 맞아요. 다시 반등이 좀 나와줬거든요. 뭐 손절 치신 분들도 계실 수도 있겠지만은 거의 이 종목을 많이 보유하고 계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종목을 제가 드렸을 때 굉장히 좋은 종목이다라고 좀 말씀을 좀 많이 드렸기 때문에. 근데 이 종목도 제가 차트를 보시면서 큰 그림을 쭉 보시게 되면은 거래량이 그러니까 지금 이게 일봉이면 거의 1년 반, 거의 20개월 동안 거래량이 없다가 없이 조정을 좀 받았죠. 5,500원짜리 종목이 거의 한 마이너스 60%까지 빠지고 이때 최대 거래량이 터지면서 다시 한번 이제 주가가 나와 있는데 거의 바닥권에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크게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 실적 또한 굉장히 좀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실적도 좋게 나오고 있고 수급을 한번 좀 보여드리고 싶어요. 이 종목에 좀 다날에도 수급을 한번 보여드리고 싶은데 지속적으로 이 바닥 구간에서 누군가는 사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 종목을 처음 들고 왔을 때도 마찬가지지만 외국인들이 바닥권에서 이 종목을 굉장히 쓸어 담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일비 하시는 것도 좋지만 이 종목이 나중에 굉장히 크게 갈 수 있는 확률도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종목 다날 보유하신 분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 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약간 시장에서 소외됐기 때문에 이 종목이 지금 거래량도 안 붙고 매일매일 뭐 왔다 갔다 1%, 2%밖에 움직임이 없기 때문에 약간 지루하실 수는 있지만 약간은 엉덩이를 좀 무겁게 하셔서 이 종목을 좀 보유를 지속적으로 홀딩을 하셔도 된다라는 전략 좀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홀딩 전략 세워주셨으니까요.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마르스 전문가님의 지난 히든 종목 한번 살펴볼게요. 조화제약 가지고 오셨습니다. 매수일은 10월 11일로 지정해 주셨고요. 목표가 4,200원으로 설정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 한번 볼까요? 오늘 좋은 흐름 보여줬습니다. 0.92% 상승하면서 3,820원의 종가를 형성을 했는데요. 우리가 매수하고 나서 조금 쭉 올라가더니 그 다음부터는 어느 정도 다시 한번 좀 횡보를 하고 있는 모습일까요? 그러고 있어요. 이 종목은 제약바이오 단기 급등 랠리에 편승을 할 수 있고 또 이렇게 동물과 우리 이종 장기 이식 관련된 기술을 가지고 있어서 매우 좋아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언제쯤 오를 수 있을까요? 아니, 조화제약이 이제 솔직히 좀 단기적으로 급등이 나올 수 있을 만한 종목인데 중요한 게 그 당시에 너무 네. 이제 마음이 급하신 분들이 매수를 조금 높이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시초가가 좀 높게 떴습니다. 네. 이게 시간에 오르지 않았던 종목인데 시초가 높이 떴다는 거는 좀 마음이 급하셨던 분들이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뭐 나쁘지 않게 흐름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음봉에 사라고 했죠. 양봉에 산 사람들은 당연히 안 되는 거고 음봉에 사신 분들은 한 본전쯤 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천천히 들고 가셔도 된다. 목표가 그대로 유지하셔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지난 히든 종목의 에이스까지 도와드렸습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의 히든 종목 힌트 3가지가 공개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추리도 시작이 되죠. 문자 보내주세요. 문자 번호 1899-2163번으로 전문가 이름과 종목명 함께 보내주시면 푸짐한 상품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문자 참여 이벤트도 진행하고 있죠. 관련해서 소개해드릴게요. 11월 1일까지 계속되는 히든 종목을 맞춰라. 방송 중에 공개되는 힌트 3가지를 확인하신 후에요. 아, 이 종목이다 라고 생각이 되시면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 번호 1899-2163번으로 전문가 이름과 종목명 정확하게 보내주세요. 정답은 바로 방송 중에 공개되고요. 또 당첨자는 홈페이지 통해서 발표가 됩니다. 저희 VIP 체험권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볼까요? 먼저 마르스 전문가님의 첫 번째 힌트입니다. 역시나 자동차 관련된 종목 가지고 오셨습니다. 오늘 그 이슈로 많이들 올라갔는데 올라간 종목을 따라잡으라고 하시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아직 안 올라간 종목을 잡아야 되지 않을까 말씀드리는데 실제로 덤 이동이라든가 대성 혜택이라든가 오늘 뭐 상한가 또는 16% 20% 급등이 많이 나왔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 대한민국에 대해서 아까 얘기했죠. 화성의 남양에서 우리 문재인 대통령님이 이 넥소 수소차를 타고 다닐 때부터 약간 느낌이 있긴 했지만 수소차에 대한 그리고 자율주행차에 대한 정책을 밝혔습니다. 실제로 2030년에는 이 대한민국이 미래차 경쟁력 1위를 만드는 나라를 만들겠다라고 밝히셨고요. 실제로 이 자율주행차에 대한 포부가 어떻게 되냐? 실제 지금 앵커님도 아마 차를 타실 거예요, 그죠? 네, 맞아요. 지금 차를 타고 운전하러 다실 텐데 직접 하시죠? 네, 그렇죠. 네, 직접 하시는데 요새 이제 아시겠지만 도로에는 대부분이 다 그쵸, 직접 직접. 운전하십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그게 우리는 지금 상황에서 레벨 1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바로 우리가 운전하고 다 하지만 자동차가 조금 뭐 실제로 주차에 대해서 뒤에 벽에 박을 것 같으면 소리를 좀 울려준다든가 아니면 카메라를 통해서 좀 우리 도와준다든가 이런 경우를 우리는 1단계라 부르고 실제 2단계에서는 조금 더 우리의 이 속도를 좀 감속시켜 준다던가 아니면은 우리가 지금 운전하는 부분에서 약간 직진만을 진행한다든가 이런 경우에 2단계고요. 3단계부터는 자동차가 운전을 하는데 내가 도와주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문재인 대통령은 뭐냐? 4단계까지 2024년도까지 만들어내겠다 밝혔습니다. 4단계라면은 나는 가만히 있어도 됩니다. 그냥 타만 있으면 되고요. 알아서 자동차가 가고 돌고 뭐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포부가 굉장히 컸다는 부분이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수소차 부분에서도 수소 전기차가 대한민국의 대략 33%까지 비중을 늘리겠다고 밝혔고요. 실제로 전 세계에서는 대략 점유율 10%까지 늘리겠다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 민간 투자까지 해서 총 투자가 60조 원이 들어갈 부분이라고 이슈가 나와줬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지금까지 자율주행 수소차의 이 정책 지원금이나 실제로 투자금에 비해서는 진짜 10배 이상 나왔다 해도 이상하지 않은 수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이슈, 여기에 대한 수혜를 받을 만한 종목이 저점에서 뛸 만한 종목이 아직 있겠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더욱더 기대가 됩니다. 저 12시에 퇴근하면 누군가 운전을 해줬으면 좋겠다 싶었는데 누군가 이제 자동차가 알아서 운전을 해준다고 하니까 더욱더 기대되는데요. 두 번째 힌트 바로 열어볼게요. 마르스 전문가님의 두 번째 힌트입니다.
플라잉카가요. 그 제가 지금 이해하고 있는 그 플라잉카 맞아요? 나는 거? 그죠? 이제 운전을 하시다가 차가 막힌다. 그렇게 쭉 올라가요? 네, 그러면 이제 떠가지고 날아가는 거죠. 와. 네, 굉장히 그 공상과학 영화 막 이런 데 보면은 날아다니잖아요. 제가 봐도 조금 말이 안 되는 것 같긴 한데 왜요? 대한민국이라면 할수 있죠. 못할 거 없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말씀드리겠지만 이번 현대차에서 네. 이 플라잉카를 만들겠다라고 이 국토교통부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제는 뭐다? 달리다가 차가 좀 막히고 조금 별로야 그러면은 바로 뛰어가지고 바로 날아가는 거죠. 이게 플라잉카인데 실질적으로 2030 미래차 전략에 들어간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거기에 더불어서 실질적으로 본다면은 이 플라잉카가 날으려면은 그만한 동력 그리고 그만큼 오래 날아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힘이 필요합니다. 그 힘에 대해서 어떻게 들어가야 되냐? 바로 아시겠지만 그냥 전지가 아니고 그냥 휘발유가 아니고 바로 수소 전지가 들어가야만 효율적으로 날 수 있고 효율적으로 운전할 수 있다라고 밝힐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번엔 플라잉카에 들어가는 수혜주로서 아까 얘기했죠. 수소차도 33% 이미 넓힌다고 말씀드렸고 이 좌율주행을 위해서는 또 수소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이번에 플라잉카를 만드는데도 들어갈 게 수소입니다. 지금 중심보다 수소라는 거죠. 우리 문재인 대통령 타고 다니는 차 뭡니까? 넥소입니다. 그게 뭐예요? 수소차죠. 지금 어딜 가도 수소. 국회의사당에 충전소 있습니다. 무슨 충전소 있습니까? 수소차 충전소 있습니다. 지금 어디 고개를 돌리고 멀리를 봐도 수소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슈가 되는 건 뭐냐? 자율주행을 위해서든 무엇을 위해서든 실제로 수소가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수소에 관련된 수혜주가 중요하지 않을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플라잉카, 충격적이에요. 플라잉카 나오면은 진짜 이렇게 하늘을 보면 차들이 막 날아다닐 거 아니에요? 정말 신기할 것 같은데 어떠세요? 관심 있으세요? 저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왜요? 운전하는 거 좋아해서 직접적으로? 자율주행의 플라잉카는 사실 2025년까지 이슈가 나오긴 했는데 네. 너무 좀 먼 얘기고 뭔 얘기? 그리고 그 자율주행 이슈가 나왔을 때도 네. 그 전에 어떤 정책적인 부분에서 이렇게 하겠다 플라잉카도 두겠다 어. 이런 이슈가 나왔겠고 2025년대 저도 네. 아직까지는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다. 하여튼 근데 수소차 관련된 종목이라고 하셨으니까 플라잉카는 좀 먼 미래지만 좀 다가올 수 있는 것들을 찾아야 될 것 같긴 하고요. 네. 한번 찾아보세요. 종목이요? 네, 찾으세요. 열심히 찾으세요 지금. 열심히 찾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르스 전문가님께서 오늘 그 두 가지 힌트를 지금 주셨는데 네. 저도 오늘 이 이슈가 나오고 사실은 그 바닥 구간에서 9월 말에도 한번 이슈가 나왔었거든요. 자율주행 관련된 이슈가 좀 나오면서 그때 좀 급등이 좀 많이 나와줬던 종목이 총 뭐 3종목 정도가 있습니다. 처음에 그 이슈가 나와줬을 때 오늘 제가 아까 특징적으로 들고 왔었던 배석 엘텍이 있고 두 번째는 이 코리아 FT라는 그 종목이 같이 이슈가 좀 나와줬었거든요. 이 코리아 FT도 자율주행과 관련해서 그때 처음에 이슈가 나왔을 때는 이 현대차가 이제 그 미국의 애프티브와 같이 미국의 협력 그 법인을 좀 설립한다는 이슈가 나와주면서 같이 한번 급등이 좀 상한가에 도달했던 기록. 그렇기 때문에 오늘 그 관련주로서 코리아 FT라는 종목 아니면 그때 똑같이 상한가를 기록했었던 대우부품이라는 종목을 오늘 준비를 하신 게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둘 중에 한 종목을 오늘 좀 준비를 하셨을 것 같다. 관련해서 세 번째 힌트까지 들으면 좀 더 모아지지 않을까 좀 네.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네, 고박사 전문가님은 코리아 FT 그리고 대우부품이 아닐까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아직 힌트가 더 남아있죠. 더 강한 힌트가 나올까요? 마르스 전문가님의 세 번째 힌트입니다. 그러면 현재도 되게 잘 나가고 있는 종목인가 봐요. 네, 사실 지금 상황에서도 사실상 이 수소차 이슈가 계속 나오다 보니까 당연히 수소 관련주로서 좀 이슈가 큰 종목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작년만 본다 하더라도 수소차에 대한 이 추가 정책들이 나오다 보니까 수소 관련주들 뭐 유니크라든가 그런 종목들이 급등세가 크게 나왔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지원금에 대해서 지금 30배가 넘는 지원금이
다시 한번 수소차에 들어오겠다라 밝히고 있거든요. 지금 솔직히 말하면 대부분이 휘발유차라든가 그런 차들보다 친환경차에 대한 정책적인 부분들, 친환경차를 쓰겠다는 부분들이 굉장히 넓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국이나 미국이나 많이들 쓰고 있는데, 그래서 본다 한다면 국내에서도 이 친환경차를 쓴다 한다면은 실제로 수소를 이용한 친환경 자동차가 이슈가 더 크겠다는 거. 제가 얼마 전에 실제로 택시를 수소차 택시를 한번 타본 적이 있습니다. 타본 적이 있는데 타면서 실제로 충전도 15분밖에 안 걸리고, 그리고 타면서도 조용하고 괜찮은 깔끔한 택시가 수소차 택시였는데, 그래서 계속해서 전 세계 10%를 독점을 하고 전 세계 미래의 경쟁력 1위를 대한민국이 진행한다고 한다면은 충분히 수소, 부품, 수소에 관련된 만들 수 있을 만한 수혜주들이 급등이 크게 나올 수 있겠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 시청자분들은 어떤 종목으로 생각하고 계실까요? 문자 게시판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볼까요? 아직까지는 조금 어려우셨나요? 대우부품 보이고요. JNK 히터, 대우부품입니다. 예쁜 앵커님 머리 정말 예뻐요 라고도 보내주셨고요. S퓨어셀 그리고 한온 시스템 되게 다양하게 와 있습니다. 일단 대우부품이 두 분이 보내주셨고요. 전문가님 힌트가 너무 어려웠나요? 좀 더 쉽게 조금 더 힌트를 드리자면은 네. 제가 분명 부품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은 당연히 수소에 들어가는 부품주니까 부품에 대한 수혜주이지 않을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품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목 질의는 계속됩니다. 계속해서 문자 많이 보내주시고요. 먼저 우리 마르스 전문가님의 오늘의 히든 종목 힌트 3가지 다시 한번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의 히든 종목 힌트 3가지 다시 한번 우리 새롭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우리 고박사 전문가님의 히든 종목 힌트 3가지가 공개될 예정인데요. 문자 많이 보내주세요. 문자 번호 1899-2163번으로 전문가 이름과 종목명 함께 보내주시면 푸짐한 상품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럼 차근차근 열어볼까요? 고박사 전문가님의 첫 번째 힌트입니다. 역시나 아까 우리 특징주에서도 봤듯이 오늘은 또 두 분이 또 마음이 맞았네요. 관련된 종목인가 봐요. 네, 맞습니다. 오늘도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움직이셨습니다. 또 화성의 남양연구소죠. 현대차 남양연구소에 가셔가지고 오늘 또 미래차에 대한 그 언급을 좀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그에 대한 이슈로서 오늘 상한가를 갖고 급등이 나온 종목들도 있었다라고 좀 말씀드리는데, 그 가서 이제 말씀하신 뭐 발언이라든지 뉴스를 좀 보시게 되면은 그 결국에 4차 산업혁명의 그 신사업에 대해서 어떠한 포인트를 가지고 갈 거냐, 어떠한 정책을 지금 육성을 4차 산업 신사업으로서 어떤 걸 육성을 할 것이냐라는 거의 포인트 중에 자율주행과 관련된 이슈가 좀 나왔죠. 신사업으로서 자율주행과 관련된 이슈가 나왔는데, 그 안에 이제 뭐 수소차라든지 뭐 전기차와 관련된 이슈, 플러스 우리나라가 또 IH 세계 최강국이기 때문에 관련해서 이거를 좀 콜라보레이션 한다면 세계 최초로 완전 자율주행, 아까 레벨 4단계 완전 자율주행, 뭐 저희가 아예 뭐 손도 댈 거 없이 알아서 시내까지도 주행이 가능한 완전 자율주행에 대한 그 말씀을 하시면서 미래차에 대한 선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거기서 이제 오늘 그 주가가 움직였던 게 이제 그래서 움직였던 게 수소차 관련된 종목들, 그다음에 자율주행과 관련된 종목들이 오늘 수급이 좀 붙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도 저는 큰 그림으로 봤을 때 미래차는 결국에 이거와 이거 융합을 통해서 자율주행과 관련된 그 업종을 간장히 좀 강조를 하신 게 아니었나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이미 수소차에 대한 이슈는 일전에도 한번 크게 좀 나와줬었기 때문에 바닥권에서 다시 한번 움직일 수 있겠지만 오늘 상한가를 기록한 종목은 자율주행에 관련된 종목이었다라는 점을 좀 먼저 포인트로서 생각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만약 수소차가 좀 더 강했다면 수소차와 관련된 종목들이 오늘 상한가를 기록했겠죠. 근데 오늘 수소차가 아니라 자율주행과 관련된 종목이 가장 먼저 상한가에 도달을 했다는 점. 그다음에 세계 최초로
자율주행차를 완전 자율주행차를 이제 선보이면서 우리나라에서 이제 하는 게 세계 표준으로 만들겠다. 우리나라가 제일 먼저 앞서서 시장을 선점하고 그 성공 사례로 만들어서 세계 표준화를 만들겠다라고 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 자율주행과 관련된 종목이 가장 먼저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오늘 첫 번째 힌트를 준비했습니다. 그럼 두 번째 힌트 바로 한번 살펴볼까요? 고박사 전문가님의 두 번째 힌트입니다. 그러게요. 현대차가 되게 발벗고 나서는 것 같아요. 그러면 네. 현대차 관련된 종목일까요? 네, 막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굉장히 좀 밀접하게 관련이 밀접하게. 돼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정부에서는 2030 그 미래차에 대한 그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2027년도까지 뭐 완전 자율주행에 대한 이슈를 3년 앞당기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오늘 현대차에서도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렇게 발언 말씀을 해주셨고 현대차에서도 뭐 답변이 바로 좀 나와주는 느낌이에요. 41조 원을 투자를 하겠다. 그 와중에 2025년도까지 이제 41조 원을 투자를 하겠다라는 그 이슈가 좀 나와줬는데 여기서 그 중요한 포인트를 보셔야 될 거는 정부의 정책과 대기업이 좀 만났다. 최근에 또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 그 아산 공장에 방문해서 이제 삼성의 또 이슈가 좀 있었죠. 그런데 이번에도 현대차와 같이 한번 이게 이슈가 좀 나와주면서 대기업에서 지금 하고 있는 정책들에 대한 규제 완화를 통해 다시 한번 뭐 증시라든지 이런 관련된 사업들 그다음에 이런 것들 좀 다시 한번 키우시려고 하시는 그런 좀 뉘앙스도 조금 포착이 좀 됐다라고 조금 확인할 수가 있을 것 같고 현대차에서는 2024년까지 완전 자율주행 차를 조금 이제 목표로 달려간다라고 좀 발표를 했기 때문에 지금 뭐 우리 대통령님께서 말씀하신 거 그다음에 현대차에서 발표를 한 거 교집합을 따지고 보면 미래차 플러스 자율주행이 엮인다는 거예요. 현대차에서 수소차에 대한 언급보다도 이 자율주행에 대한 그 이슈를 먼저 좀 언급을 했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관련된 섹터가 바닥에 있는 종목들이라면 크게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마음으로 관련된 종목을 준비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우리 마르스 전문가님도 오늘도 관련된 종목들 눈여겨보신 것 같으니까 그 안에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어떤 종목일까요? 자율주행 쪽이나 이제 종목을 본다면 아시겠지만 사실상 최근에 급등한 종목들을 보시면 일단은 아까 제가 특징지로 가져왔던 더미동이라는 네. 기업이 있습니다. 더미동 같은 경우에는 저점에서 급등을 했는데 대성혜택이나 이런 종목들보다는 좀 덜 올라갔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점에서 뛴다 그러면은 충분히 저는 오늘자 고점 돌파해서 급등할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 왜냐면은 실제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늘의 뭐 시티젠 종목이 있어요. 제약바이오죠. 하지만 최근에 한 번 급등 나온 종목이 전고점을 돌파하면서 한 번 더 급등 나오는 패턴이 굉장히 많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티젠과처럼 실제 더미동 같은 경우에도 비슷하게 이 전고점 라인대를 돌파하면서 한 번 더 상승세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좀 해볼 수 있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우리 더미동이라는 종목이 한 가지 있고요. 두 번째는 일단 현대차 하면 지금 수소차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현대차 이 공급 계약을 맺었던 수소차에 대한 공급 계약 맺은 기업이 있는데 그 기업이 영아테크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영아테크라는 기업이 이 최근에 이 다시 한 번 더 급등이 나왔다가 저점을 찍어주면서 반등세를 돌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래량이 한 번만 더 나와주면은 뭐 전고점까지는 힘들어도 한 중간점까지는 한 번 더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해서 영아테크, 더미동 두 종목 한번 예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마지막 힌트까지 들어보면 종목명을 정확하게 알 수 있을까요? 고박사 전문가님의 세 번째 힌트입니다. 이 힌트는 제가 지난번에 본 것 같아요. 우리 아까 AS 할 때 DKT 마이너스 6% 구간에서 저점에서 반등을 시작한다라고 했는데 역시나 우리에게 목표가를 도달하면서 행복한 수익률을 줬는데 이 종목도 마찬가지인가 봐요. 네, 맞습니다. 이거는 이 종목의 특징이라고도 할 수도 있겠지만은 시장의 요즘의 움직임이 이렇다라고 조금 보시는 게 더 맞을 것 같아요. 지금 종목들이 오늘 뭐 급등하신 종목들도 다시 한번 찾아보시면은 아주 쉽게 나올 것 같습니다.
최바닥에 있는 종목들이 최바닥에서 어느 정도 지금 시그널을 보내주고 급등이 좀 나와준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최바닥에 있는 종목들을 공략을 하시는 게 아무래도 조금 맞을 것 같다. 지금까지 아까도 제가 처음부터 지금 했던 말씀드렸던 그 공통된 특징들이 뭐냐면 그동안은 거래량이 사실 많이 없었던 지속적으로 1년 넘게 60%가 하락이 나올 때까지도 계속 거래량이 없었던 하지만 최근엔 최바닥에서 이슈가 나와주면서 올라가고 있는 종목들 이 종목도 사실은 하루 이틀 만에 급등이 나오지 않더라도 수거래일 만에 좀 급등이 좀 나와주고 있는 모습들이 굉장히 좀 많이 포착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급등주를 추격할 때가 아니라 최바닥에 있는 종목인데 이미 이슈가 지금 일차례 나와줬고 한번 검증이 된 종목들 이러한 종목들이 바닥에서부터 한번 급등이 나올 때 20%, 30% 이렇게 급등이 좀 나와준다는 거예요. 이러한 종목들을 선침해 한번 해보시라고 이 종목을 오늘 좀 들고 왔습니다. 네. 네, 그러면 우리 시청자분들이 보내주신 문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게시판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볼까요? 일단은 마르스 전문가님께 유니크 와 있고요. 고 박사님 NCN 아닌가요? 태양금속 아닐까요? 하면서 박사 고 박사님 사랑합니다. 라면서 하트도 뿅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예쁜 앵커님, 전 고 박사님 팬입니다. 고 박사님 화면상으로 너무 오래간만이네요. 반갑습니다. 라고 메시지만 보내주셨습니다. 문자는 그 종목은 안 보내주셨고요. 일단은 조금 어려우신가 봐요. 전문가님 이 안에 정답이 있어요? 종목을 이제 두 종목을 보내주셨는데 네. 사실은 관련된 종목이 엄청 많습니다. 네, 맞아요. 이게 뭐 수소 따지면 수소고 또 수소였는데 자율주행으로 보면 또 자율주행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만 보실 수 있는데 제가 준비한 종목 아마 이 종목 하실 거예요. 이 종목도 급등 나오면 바로 그때 20% 후반에 급등이 좀 나와줬던 종목이기 때문에 이 종목 오늘 준비를 했습니다. 지금 정답을 보내주시지 못하셨는데 근접하게까지는 왔다 말씀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우리 고박사 전문가님의 오늘의 히든 종목 힌트 3가지 다시 한번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도 둘 중 한 종목은 방송에서 바로 공개가 되죠. 오늘은 마르스 전문가님의 히든 종목입니다. 공개해 주세요. 부품, 대우 부품 정답이었습니다. 전문가님 가격 전략이 더욱더 중요하잖아요. 그 부품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제 이것도 종류가 워낙 많다 보니까 힌트를 조금 세게 드렸는데 대우품이 아시겠지만 이번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네. 문재인 정부의 2030 미래차 전략의 수혜주라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실제로 지금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점 찍고 좀 반등이 나오고 돌려주는 모습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수는 시초가 이하입니다. 음봉이 나오면은 안정적으로 꼭 매수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 나이대는 지금 상단으로 보겠습니다. 상단에 대략 2,870원 나이대거든요. 지금 이 상단의 음봉을 좀 깨고 돌파해서 상승하는 모습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손절가 나이대는 지금 구간에서 2,480원 나이대입니다. 저점에 있는 매물대 구간 잡으시면서 안정적인 대응 하셔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르스 전문가님의 오늘의 히든 종목은 바로 대우 부품이었습니다. 매수가는 다음날 시초가 예로 음봉 매수 전략 세워주셨고요. 목표가는 2,870원 그리고 손절가는 2,480원으로 소개해 주셨으니까요. 가격 전략 잘 참고하셔서 꼭 행복한 수익률로 보답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니, 제가 아까 실수했더니 웃으셔가지고 상처받았어요. 아니 너무 이쁘셔가지고 웃음이 나왔습니다.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닙니다. 오늘 만약에 기가 막힌 종목이 아니면 진짜 괴롭힐 거예요. 알겠습니다. 어떻게 확인해 볼 수 있어요? 잠시 후에 있을 네. 온라인 무료 방송에 찾아오셔가지고 만약 이 종목에 안 가시면 또 앵커님이 뭐 괴롭히는 것도 있겠지만 많이 웃으실 것 같습니다. 맨날 놀릴 거예요. 맨날 놀리신다고 하시는데 잠시 후에 있을 온라인 무료 방송에 좀 찾아오셔가지고 조금 확인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많이 합니다. 시장이 항상 종목만 보고 항상 뭐 시장을 보는 게 아니라 시장의 큰 그림 안에서 사실 이 종이 한 장 차이거든요. 항상 이 수익과 손실은 항상 종이 한 장 차이인데 이 결과는 정말 무시할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뭐 답답하신 분들도 있을 거고 지금 시장이 뭐 돈을 잘 벌고 계신 분들도 계실 텐데 어렵다 하신 분들 정말 더 많은 도움이 필요하신다 하신 분들은 잠시 후 있을 온라인 방송에 참여하셔가지고 제가 소개해드리는 종목도 받아가시고 시장 얘기도 같이 들으시면서 도움을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고박사 전문가님의 오늘의 히든 종목과 그리고 전략이 궁금하신 분들은 온라인 무료 방송 참여해 주세요. 참여 방법 소개해 드릴게요. 먼저 인터넷 검색창에 히든스탁이라 검색하시면 MTN 히든스탁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들어가시면 방송 보기 배너 나와 있습니다. 오늘 이 방송 끝나고 9시부터 시작하니까요. 오늘 놓치지 마시고 꼭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공개된 종목부터 힌트까지 다시 한번 정리했습니다.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네, 내일의 전략도 챙겨 가셔야겠죠. 먼저 마르스 전문가님 어떤 전략 주시겠어요? 최근에는 이 승률이 100%라는 거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얘기하시겠지만 승률을 최대한 높이기 위해서는 외국인 매도가 있는 종목들은 웬만해서는 안 건드리는 게 좋겠다. 외국인 매도 많은 종목이 뭐 올라갈 때도 있지만 빠질 때가 훨씬 많다라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 한다면은 종목이 이미 고점에 떠 있는 것들보다는 저점에서 올라오는 종목들을 눌림을 찍더라도 그런 종목들이 더 크게 올라가거나 승률이 높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박사 전문가님의 조언도 궁금한데요. 내일 또 금통이 예정되어 있잖아요. 어떻게 보세요? 지금 시장에서 상한가를 이제 급등이 나와주는 종목들이 네. 상당히 많아요. 그동안 거래가 좀 안 됐었기 때문에 매물대가 상당히 얇게 형성이 되어 있고 순식간에 급등이 나와서 추격 매수를 하신 분들 물리실 수 있는 그런 환경이 굉장히 좀 잘 조성이 되어 있는 시장이기도 합니다. 상한가를 간다고 하면 뭐 좋겠지만은 이미 떠 있는 종목을 급등 추격 매수는 안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최대한 지금 시장이 종목들이 바닥에서 올라오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약간의 뭐 하루 이틀 정도 일주일, 이주일 지루할 수는 있지만 바닥에서 미리 선취매를 해놓으시고 급등시 매도해서 수익을 좀 보시는 전략이 굉장히 좀 현명한 매매, 지금 시장에 맞는 전략이 아닐까 말씀드립니다.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내일을 준비하는 히든 전략까지 나눠드렸습니다. 못 본 지 너무 오래돼가지고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계신단 말이에요. 오늘 온라인 무료 방송에 또 에너지 또 넘치게 또 재밌는 이야기도 많이 해주실 거죠? 네. 유익하고. 그럼요. 네. 사실은 굉장히 많이 아팠어가지고 그러니까요. 살- 홀쭉해졌어요. 홀쭉. 이거 볼살이 목이- 다 없어지고. 목이 너무 많이 부어가지고 네. 말도 못하고 음식을 넘길 수 없을 정도로 목이 아예 목구멍이 그래서 배가 사라지셨구나. 그런가요? 네. 한 일주일만 지나면 다 돌아오지 않겠습니까? 오랜만에 또 이렇게 히든스탁 방송 나와서 건강도 회복하고 인사드리는데 오랜만에 또 찾아뵙는 만큼 좋은 종목을 좀 준비를 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뭐 제 생각 손절가만 잘 지키시면 손해 안 보시고 수익 조금 챙길 수 있을 만한 그런 종목이 아닐까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무리한 종목은 아니에요. 무리한 종목은 아니지만 바닥 구간에서 최바닥 구간에서 지금 선취매를 미리 하는 종목이다. 이슈가 지금 있고 주가 자체도 굉장히 좀 바닥권에 있는 종목이다. 이 종목 좀 궁금하신 분들 잠시 후에 온라인 방송에 좀 찾아오셔가지고 종목도 확인하시고 관련해서 시장 대응 전략까지도 꼭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전문가 더 자세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온라인 무료 방송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먼저 인터넷 검색창에 히든스탁이라 검색하시면 MTN 히든스탁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들어가시면 방송 보기 배너 나와 있습니다. 오늘 이 방송 끝나고 9시부터 시작하니까요. 오늘 놓치지 마시고 꼭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자, 히든스탁 오늘 준비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저희 마르스 전문가님 그리고 고박사 전문가님과 함께했습니다. 저희는 내일 저녁 8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